최근 일어난 새마을금고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졌고 위험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나면서 뱅크런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나왔어요. 새마을금고에 빌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면제해 주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고요.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왔죠. 왜 그렇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새마을금고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새마을금고 사태는 단지 새마을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는데 내 돈이 진짜 괜찮을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새마을금고에 맡긴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권에 돈을 맡긴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돈이 진짜 괜찮을까? 우리가 금융권이라는 곳에,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겨도 되는 걸까? 그 부분을 조금 알아봐야겠죠.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은 196.8조예요. 대략 한 200조 정도 되죠. 그 중에 총 연체금이 12조. 12조라는 엄청난 금액이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6.2%라는 게 원래 이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연체율 증가를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1.9%였습니다. 연체율이 많지 않았죠. 당연히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못 갚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2023년에는 6.2%, 3배가 넘게 증가한 거죠. 예전에는 돈을 못 갚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다면은 지금은 6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 추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체의 주범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 대출입니다. 의외로 개인들은 잘 갚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계 대출이거든요. 개인들 대출은 연체율이 1.5%,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이제 옛날이랑 똑같아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못 갚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이 법인 대출이 9.9%, 대략 10%가 연체가 되고 있고요. 사업자 대출,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 그러거든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자영업이 잘 안 되면서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늘어난 게 바로 이 법인 대출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대출? 법인 그거 뭐지? 회사 대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인 대출의 대부분은 건설사, 시행사, PF 대출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새로 진짜 많이 생겨났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너나 나나 건설사를 만들고 너나 나나 시행사를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사나 시행사가 한 10,000개가 넘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곳만 건설사가 있는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건설사랑 시행사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1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2금융권으로 갔습니다. 비싼 이자를 내고 2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리고 2금융권은 비싼 이자로 돈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부실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부실하지만 그때는 부실하지 않았겠지만 신생 건설사, 신생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그게 부동산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돈을 벌려고 저걸 차렸고 돈을 벌려고 대출을 했던 거기 때문에 분양만 잘 됐으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좀 거품이 좀 꺼지고 있죠. 가격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어떻게 돼요? 분양이 안 되니까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출이 부실해진 겁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면은 이게 다른 은행으로도 번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다른 은행도 못지 않아요. 먼저 터진 게 새마을금고입니다. 근데 다른 은행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하락이 계속되냐 아니면은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냐 상승이 되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죠.
좋은 방법은 큰 금액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5대 은행에 분산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저축은행이라도 5천만 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서서 보증해 주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다른 새마을금고랑 협업해서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꼭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은행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분산해 놓는 거죠. 탄탄한 은행들한테 돈을 좀 분산해 두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이 좀 들어와서 좋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잘 분산해 놔서 좋은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너무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나눠두면 좋겠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현금이나 이 비율을 좀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많을 수 있겠죠. 부동산이 뭐 한 70% 이렇게 차지할 수 있고 뭐 주식이 한 10%, 채권이 한 10%, 뭐 현금이 한 10%뭐 이렇게 뭐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좀 분산해 놓는 게 좋다는 거죠. 새마을금고에 돈을 빼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지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한 종목에 너무 큰 돈을 넣어둔 게 아닌가, 나의 전 재산을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의 전 재산을 부동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나의 전 재산을 뭐 달러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좋지 못하다는 거죠. 잘 분산해 놓고 자산별로 분산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금융에 투자해 놓은 돈도 그 분산해 놓은 돈 안에서 뭐 은행을 분산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달러를 조금 섞어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비해서 나쁠 건 없는 거죠. 유비무환이라고 원래 대비를 하면 안 일어나고 대비를 안 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이 포트폴리오가 안전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